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역량이 부족하거나 운이 안 따르면은 물론이죠. 안 되는 네. 거죠.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분들이 분간을 못해. 뭐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원래 책임은 많고 자유는 없는 자리다. 근데 이건 지금 보니까 자유만 있고 책임은 없는 자리가 돼버렸다. 또 장관이고 수석들이고 그런 공적 책임감, 애국심 뭐 이런 게 안 보여요 전혀.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를 밟고 촌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를 밟고 총선 승리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어떻게 보셨어요? 타이밍이나 뭐 괜찮습니까? 오늘이 네. 예비후보 등록일이고 맞아요.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 날이고 뭐 타이밍으로는 뭐 적절하죠. 이렇게라도 하는 게 저는 장 의원 본인한테도 괜찮고 뭐 여기 여권 전반적으로 한테도 괜찮을 거다.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장 의원이 이제 물러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압박을 받을 것이냐. 김기현 대표가 어제 오후부터 일정을 없앴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한 이틀 동안 일정을 잡지 않겠다. 네. 이게 대통령 지금 순방 중이기도 하니까 그 이틀 후에 어떤 걸 들고 나올 것이냐. 아니 요새처럼 정말 그 언론들이 그 조중동 뭐 문화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론들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보수 정당을 이렇게 비판하는 한겨레 경향신문 후배들이 쓸 게 없다. 막 이러고 우리가 할 말을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강서구청장 선거 전까지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인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17% 지는 걸 확인했고, 그래 제가 계속 얘기도 정당 지지율은 볼 필요 없다는데도 기자들은 계속 정당 지지율을 지금도 써요. 근데 그건 대통령 지지율이 연동되어 있는데 그걸 받고 그게 달라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뒤에 연이어 터진 게 엑스포 29표라는 건 한국 역사상 이런 대참패가 있습니까? 참사라고 참사라고 해야 될 정도인데, 근데 대통령실은 다 승진했잖아요. 네. 책임도 안 묻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태면 여러분들도 그 칼럼에 썼던데 이게 다 보고가 됐을 텐데 보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보고를 받는 분이 그 대통령이죠. 네. 이 판단 능력이 없거나. 듣고도 판단 능력이 없거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판단 능력이 없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듣는다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총선도 뭐 보나마나다 그런 거에 대한 강한 압박이 있는 거죠. 그 부산에 그 뭐 간담회, 뭐 부산 지원 간담회인가 그 엑스포 실패하고 갔던 거 지난주에 이제 떡볶이 먹고 뭐 네. 그 떡볶이밖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이후에 기사 하나를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잘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역량이 부족하거나 운이 안 따르면은 물론이죠. 안 되는 네. 거죠. 잘하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분들이 분간을 못해. 뭐가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무슨 분간도 말씀이냐면은 그 떡볶이를 먹는 게 그림이 썩 좋진 않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기사가 났는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말로 이제는 기업인들도 국민들과 호흡을 같이 많이 해야 된다라는 배려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그걸 굳이 왜 누가 대통령실- 누구한테 그 배려를 해. 그리고 두 번째가 안쓰럽던데 막. 두 번째가 이제 그런 거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빈달만 네. 왕세자한테 이제 축하 전화 할 수 있죠. 아, 그걸 내가 해가지고 전수한다 그랬잖아요. 부산의 엑스포의 유치 과정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다라고 말했다. 네. 1번 대통령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하면 되게 이상하지 않나? 119대 29로 졌는데 누가 누구한테 뭘 전수해줘. 2번 그 말을 했다 치고 이게 좋은 거라고 기자한테 알리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이 뭘 이제 지금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라는 것에 대한 판단이 안 선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아닌데. 또 장관이고 수석들이고 그런 공적 책임감, 애국심 뭐 이런 게 안 보여요 전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나사가 빠져도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수준에서 대한민국 정도의 수준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그냥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고 있고
지금 대통령실의 다음 선택이 좀 주목이 되는 게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사실 통과가 뭐 예정된 수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이런 거 잘 못 맞히는 사람인데 그냥 뭐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뭐 그냥 거부권 행사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건 뭐 그냥 부결되고 끝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다시 무기명 투표를 붙여도 부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뻔히 보이는 덫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사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 때까지 통과돼도 좋고 거부권 행사해도 좋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뭐 꽃놀이 패다라고 나오는데 그걸 알면서 이렇게 덫에 들어가는 거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 국회 표결하고 되게 약간 미러 이미지 느낌이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건 이런 거예요. 뭐 처음에 국민의힘이 동의할 수 없겠지만은 민주당이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이제 150표 넘기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네. 그 대신에 특별감찰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쫙 추진하고 송구하다라고 쫙 뭔가를 해. 네. 그 김을 빼. 그럼 또 분명히 민주당에서 이 특검 후보를 이상한 사람을 세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럼 또 그게 이제 또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네. 또 이제 여권은 이제 이대로 뭉치고 그래서 이제 특검 결국 뭐 나올 게 있겠냐로 하면은 정기가 마련될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용기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여권에서 그걸 대통령한테 말하자면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을 것이냐.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얘기를 누가 할 거냐. 정치 오래 한 분들 왜 그랬는지 좀 봐야 될 게 김영삼 대통령 자기 임기 중에 아들 구속시켰어요. 대통령으로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찰총장한테 전화했다잖아요. 구속시키라고. 그때는 그런 시절이니까. 김대중 대통령 자기 임기 중에 처남 뭐 아들 다 뭐 했어. 그럼 왜 그러겠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제 당위. 그 국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네. 그래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실리적으로 볼 때 대통령 임기 중에 하면 그래도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검찰이 됐건 누가 됐건 그나마 눈치를 안 줘도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임기 마치고 새 정부 들어와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김현철, 이상득 이런 사람들이 정권 교체된 상황에서 됐다 칩시다. 그럼 얼마나 그 검찰들이 열심히 일하겠어요. 다 털지. 네. 이런 것까지도 이 당위하고 실리를 항상 조화롭게 봐야 되는 거예요. 윤 실장님은 결국은